spending in the U.S. Or $190 million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의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자, 글로벌 정면 승부 예고드린 대로 태국으로 가봅니다. 태국 방콕의 서상훈 리포터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콕입니다. 네, 이 태국 하면요. 관광 강국이지만 지난 8월에 있었던 폭탄 테러, 이 올해 관광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올해 관광객 수가 3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네, 당초 태국 당국은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약 2,9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얼마 전 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3,03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라는 새로운 예상을 내놓았는데요. 네. 지난 8월 방콕 도심 한복판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면서 관광대국인 태국의 이미지에 흠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이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태국 당국이 예상 관광객 수를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아, 그러게요. 만일 올해 이번 예상치를 달성하게 되면 태국은 최초로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광객 증가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중국인 관광객인데요. 네.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매년 그 유입수가 거의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때문에 태국 당국에서도 이러한 중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우선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 도우미 인력 확충 등 다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중국 관광객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 2배씩 늘어나고 있다. 이게 놀라운 수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태국도 최초로 3천만 명을 넘는 관광객 수 시대를 열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이 폭탄 테러가 전혀 올해 관광에 영향을 주질 않았네요. 그렇다면요. 네네네. 네네. 말씀하세요. 네, 당초에는 이제 폭탄 테러로 인해서 관광객 20%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네. 감소 추세는 없이 그냥 다시 증가율로 오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방콕 폭탄 테러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결이 됐습니까? 네, 지난 19일 태국 경찰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방콕 폭탄 테러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태국 경찰은 폭탄 테러 용의자 2명을 검거한 바 있는데요. 그중 한 남성을 폭탄 테러 당일 그 폭탄이 터졌던 사원에 폭탄이 든 가방을 둔 남성으로 단정 짓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이번 수사로 인해 정확한 범인 및 범행 동기를 밝힐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네.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그 주동자나 그리고 주동자를 비롯한 10여 명 이상의 용의자를 체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너무 이른 수사 종결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이번 수사 종결 발표를 한 거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대국 태국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테러로 인해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수사가 장기화된다면 향후 태국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당국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범행 동기라든가 또 뭐 범행의 배후라든가 10여 명의 조직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 이게 수사 종결은 좀 빠른 조치 같긴 하네요. 어떻게 지금 태국은 좀 안전하다고 느끼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테러 이후로 더 오히려 이제 치안이 더 강화돼서 네. 아직까지 뭐 그렇게 불안전하다거나 그런 감정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에요. 이 스마트폰 하면서 걷는 사람들 뭐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태국에서는 이런 사람들만 이용하는 전용 보도를 만든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태국도 한국처럼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초 스마트폰 보급률을 보면 약 64%로 한국의 83%보다는 조금 낮은데요. 네. 주목할 만한 것이 이 보급률이 작년보다 24%가량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율 1위를 차지할 만큼 크게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폰 사용자 전용 도로는 일반 대중을 위해 설치된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태국에 있는 한 자동차 회사에서 생활 속 불편 해소와 관련된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었는데 한 대학의 학생들이 제출한 아이디어입니다. 네. 이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져서 해당 대학 내에 교문부터 약 500m 정도의 스마트폰 사용자 전용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 많은 학생들은 바쁜 등하굣 시간 앞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 때문에 이리저리 피해 걸어다니기가 힘들었는데 이번 도로 설치로 편해졌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학교 측에서도 이 도로를 점차 증가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태국은요, 지난해 5월 22일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집권하고 있죠. 벌써 1년 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정치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불안한가요? 네, 태국 정치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탁신 정 총리를 지지하는 레드셔츠 세력과 반탁신 진영인 옐로우 셔츠 간의 갈등입니다. 이번 군부 정권 또한 두 세력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이로 인해 반정부 시위가 장기간 지속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쿠데타를 벌이고 이후 군부 정권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표면적으로는 레드셔츠와 옐로우 셔츠 간의 갈등이 많이 사라진 것처럼은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군부 정권이 민정 이양 시기를 계속 늦추면서 군부 정권이 너무 장기 집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불만이 표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얼마 전 현 군부 정권이 총리인 프라유 차노차 총리가 온라인상의 부적절한 정보 흐름을 통제하겠다며 단일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설정하겠다고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언론 자유의 탄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태국 방콕에서 서상훈 리포터였습니다.